안녕하세요. 두 남동생을 둔 40대 누나입니다. 형제들이 전부 남자여서인지 저는 좀 선머슴처럼 자랐었어요. 그래도 성인이 되어선 나름대로 꾸미기도 하고 얌전도 해지며 제법 숙녀다워졌었는데요. 그렇게 잠재웠던 제 안의 누나로서의 자아가 잠시 깨어난 적이 있었답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던 그때의 사연을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남동생이 둘 있는 누나라고 말씀드렸었죠. 저희 집 둘째는 저보다 2살 아래였고 막내는 저보다 5살이 어렸었어요. 그런데 유독 둘째가 어릴 적부터 굉장히 까불거리기도 했고 저에게도 많이 대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헤드락을 걸기도 하고 빗대기를 들어 올리기도 하는 등 둘째가 덤빌 때면 아주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었죠. 그렇게 점점 제겐 대들지 못했던 둘째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엔 용기 내어 시건방지게 군 적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기도 덩치가 저보다 좀 커졌다 이거였던 거예요. 야, 감히 엄마를 울려?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혼내신 건데 거기다 대고 네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고? 오죽 상처받으셨으면 맨날 웃던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저렇게 우셨겠어. 빨리 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똑바로 사과 안 해? 너 이따 아빠 오시면 뼈도 못 추릴걸? 아이, 뭐, 네가 내 부모님이야? 쥐가 뭔데 맨날 나한테 훈계질이야? 나가. 뭐야? 누나한테 너? 지? 너 미쳤구나? 째려보면 어쩔 건데? 이제 내가 아니, 누나보다 덩치도 키도 크거든? 내가 어릴 적 한정태인 줄 알아? 덤벼볼래? 아,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대들어? 야, 네가 20살, 40살이 돼봐라. 나한테 상대가 되나? 확 그냥 똑바로 해. 알았어? 또 엄마한테 대들었단 건 봐. 그땐 진짜 아빠 말고 내가 아주 네 뼈를 산산조각 내버릴 거야. 하지만 그런 둘째는 저의 궁둥이 걷어차기 한 방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태권도를 했었거든요. 선수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요. 남자인 동생들보다도 태권도 실력이 뛰어나다며 관장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일품이었던 제 발차기는 동생들을 제압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세웠죠. 하지만 제가 깡패도 아니고 태권도 좀 한다고 친구들이나 동생들에게 함부로 발길질을 해댔겠나요? 그런데 그날은 둘째가 엄마에게 너무 버릇없게 굴었기에 확실히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싶어 혼쭐을 내줬던 겁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집에 오기도 전에 희진이 네가 정태 인성교육을 벌써 시켜놨나 보구나. 잘했어. 부모도 부모지만 그렇게 누나 무서운 줄 알아야 애가 안 엇나가지. 부모님께 듬직한 장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뿌듯했어요. 그때 제 발차기를 처음 맛봤던 둘째는 정말 2번 다시 제게 건방지게 굴지 못했죠. 막내, 학교 생활 착실하게 잘하고 있지? 혹시 누나가 알아야 될 불량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니지? 공부는 못해도 학생의 본분은 다 해야 돼. 부모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선 피눈물 나게 해준다. 그런 거 없어, 누나. 진짜야. 걱정하지 마. 그런 둘째의 모습을 보고 자란 막내는 부모님과 누나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착한 동생으로 자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삼남매는 부모님 걱정을 크게 시키지 않고 쑥쑥 자라 어느덧 대학도 졸업한 사회인이 됐어요. 대학생 때까진 순 선머슴이었던 전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며 외모에 관심도 가지고 드센 성격도 온순해졌죠. 아무래도 연애를 좀 하다 보니 더 이상 드센 누나가 아닌 여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내 눈에 당신은 최고로 연약하고 예쁜 여자야. 난 처남들이 아직도 은근히 당신을 무서워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저는 나이 33에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는
고마운 남편을 만나서요. 그런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살던 결혼 생활은 행복하기 그지없었죠. 하도 절 예쁘게만 봐주던 남편과 같이 사니 어느덧 선머슴 같던 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얌전하고 상냥한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오느라 고생 많았다, 큰애야.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잘 지냈어? 근데 우리 큰며느리 얼굴이 좀 야인 것 같다. 종국이 이 녀석이 속이라도 썩이냐? 그런 거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그럴 리가요, 아버님. 애들 아빠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데요. 그냥 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근데 겨우 3kg 빠진 건데 금방 알아보시네요. 부모가 자식한테 관심이 원래 많은 법이잖니. 더 빼지 마. 지금도 충분히 예뻐. 시아버진 제 남편처럼 다정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닌 며느리들을 조금은 만만하게 보기도 하고 좀 까칠한 면도 있는 분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평소엔 무난하고 평범한 분이었죠. 그런데 시댁엔 딱 한 사람 문제아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서방님은 왜 동서랑 예지만 있어? 아유, 큰애야. 뭘 작은 애 속상하게 그런 걸 묻냐? 용국이 그놈이 제멋대로 구는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명절인데 와서 음식 좀 거들지 못할 망정 작은 애랑 뒷딸만 여기 보내고 걔는 혼자 PC방 갔단다. 뭐냐? 그 명절 이벤트인가 뭔가 받아야 한다고? 어휴, 걘 대체 언제 철이 들런지 원? 네? PC방이요? 동서, 서방님 게임 끊는다고 약속했다고 하지 않았어? 저번에 게임에 무려 300만 원인가 썼다가 걸린 후로 잠깐 끊는 신용만 하더니 다 도로아미탑을 됐어요. 아휴, 진짜 어머님 아버님 뵙기가 제가 다 부끄럽네요. 회사도 지금 다니다 말다 한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이번에 또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 들어간 회사 2달 만에 그만둔 거 있죠? 형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예, 둘째 너 왜 그렇게 네 서방 욕을 하니? 애가 일이 좀 힘들면 좀 다니다 말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걔 하나 없다고 음식 못하니? 그리고 애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으니까 게임으로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는 거겠지. 아내란 애가 저렇게 이해심이 없어서야. 당신이야말로 입 다물어. 자식놈 잘못 키웠으면 나처럼 둘째한테 미안해라도 할 것이지. 뭘 그런 똥 묻은 개를 감싸고 있어? 당신이 계속 애를 그렇게 감싸니까 그놈이 더 철이 안 드는 거야. 난 둘째한테 미안한 것만 생각하면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와. 시동생은 어릴 땐 얌전했는데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철도 안 들었다더군요. 게임에 빠져 취업도 등한시하다 남편에게 혼쭐이 나기도 하고 시아버지께 취업 전까지 쫓겨나 있던 적도 있었다더라고요. 또 술만 먹으면 그 비리비리 마르고 작은 사람이 꼭 시비도 그렇게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여기저기 얻어터지고 다니고 술집의 깽값은 또 깽값대로 많이 물어줘야 했다고 해요. 그런 시동생은 저와 남편보다 일찍 동서와 결혼했는데요. 시동생은 동서를 만나 연애할 때와 신혼 시절엔 잠시 정신 차리는 모습을 보였었다더군요. 하지만 동서가 조카를 임신했을 때부터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내가 저놈이 예지 태어날 때 술 처먹느라 병원에도 늦게 달려온 것만 생각하면 당장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었어. 사부인께도 얼마나 죄송했다고. 어쩌다 둘째 같은 애가 저런 놈을 만나서 고생인 건지 원. 아휴, 자꾸 애들 듣는 앞에서 용국이 욕 좀 하지 마. 술 마셨는데 그런 멀쩡한 사람이 어딨어. 애가 술만 안 취해서도 바로 달려갔을 텐데 상황이 안 맞았을 뿐이지. 시아버진 맨날 사고만 치는 시동생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시아버진 자신에게 잘하던 동설 정말 많이 예뻐하셨거든요.
아마 그런 동생에게 미안해 더 시동생을 나무라고 못마땅해 하셨던 것 같아요. 반면 시모는 달랐습니다. 시모는 말썽만 피우는 시동생을 항상 감싸기 바빴죠. 제 남편과 시동생을 차별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 자식인 시동생이 무시당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동생을 감싼답시고 자꾸 동서에게 핀잔을 주니 눈살이 찌푸려지더군요.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자기 자식이 태어난다는데 보통은 바로 달려오죠, 어머님. 그때만 생각하면 저도 얼마나 속상하다고요. 자자, 이렇게 말해봤자 속상한 이야기는 다들 그만하시고요. 오늘은 즐거운 명절 연휴잖아요. 조상님들이 오시려다가 집안 분위기 눈치 보고 도로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즐거운 얘기하면서 재밌게 음식해요. 우리 이따가 윷놀이도 할까요? 동선 시동생과 왜 결혼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자신에게 꼬투리 잡던 시모도 너른 마음으로 품었고 항상 집안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바꾸려고 노력하던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었죠. 동서 몰래 한몫 벌어보겠다며 투자를 했다. 돈을 죄다 까먹어버린 시동생을 용서도 해주었고 계속 회사를 그만두기만 하던 시동생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도 가며 가정을 이끌어가던 책임감 있는 아내이기도 했어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저렇게 보살 같은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 동선 시부모님에게도 정말 잘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던 시아버지께 말이죠. 아버님, 새치가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이따 새치 염색해드릴까요? 정말? 안 힘들겠어? 그냥 내가 혼자 해도 되는데. 에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 남이 해주는 게 훨씬 낫죠. 힘들긴요. 우리 아버님 멋지게 만든 일인데 오히려 신나죠. 형님, 우리 이따 장 보러 갈 때 아버님 염색약도 같이 사와요. 좋지. 아버님, 그럼 다음엔 이 큰며느리가 해드릴게요. 마누라도 안 해주는 새치 염색을 우리 며느리들이 해준다고 하니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구나. 고맙다. 동선 시아버지의 새치를 직접 염색도 해드리기도 했고 공사장 몫으로 일하던 시아버지 어깨를 자주 안마해드리기도 했어요. 게다가 사람이 어찌나 살가운지 며느리인데도 정말 딸처럼 시아버지의 손도 잡고 다니기도 했죠. 저도 시아버지께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정말 동서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서를 절대 질투한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런 동서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 정말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여기 브랜드 화장품 세일하는 거 아세요? 형님 여기 거 자주 쓰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와, 완전 꿀 정보잖아. 고마워, 동서. 내가 사실 피부가 좀 예민해서 여기 거 아니면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거든. 제가 형님을 좀 좋아하잖아요. 우리 말 나온 김에 주말에 쇼핑하러 갈까요? 너무 좋은데? 재수 씨, 그럼 예지는 저한테 맡기고 집사람이랑 둘이 편하게 놀다 오세요. 제가 육아는 아주 선수거든요. 감사해요, 아주버님. 형님, 정말 부러워요. 우리 애 아빠는 가끔 애를 예뻐나 할 줄 알지. 육아엔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갔더니 동선 제게 거의 친동생처럼 살갑게 곁을 내주더군요. 나중엔 동서가 매번 제게 먼저 연락해 형님, 형님 하며 살갑게 구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투박한 남동생들밖에 없던 제게 동선 아주 착하고 예쁜 여동생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친자매처럼 가까워진 우리들은 종종 저희 남편에게 애들을 맡기고 데이트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동서와 술도 한잔할 때면 동선 시동생으로 인한 고충을 많이 털어놓곤 했습니다. 제가요, 형님, 저한테 엄청 잘해주던 그 모습에 깜빡 속아서 제 무덤을 팠다니까요. 진짜 예지 가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오늘은 술 먹고 무슨 사고를 치려나 또 어디 가서 나 몰래 돈으로 사고를 치진 않을까
난 일하랴 애보랴 너무 힘든데 왜 이 사람은 총각 때보다도 더 자기밖에 모르고 사나.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도 그런 동서 보면 정말 답답해. 근데 왜 계속 서방님이랑 사는 거야? 아버님이 너무 좋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딸 옆엔 아빠가 오래오래 있어줬으면 좋겠어서요. 아시잖아요. 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던 거.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전 우리 딸만큼은 저랑 다르게 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도 애 아빠가 애한테 잘해줄 땐 잘해주니까 다행히 애도 자기 아빠를 싫어하진 않아요. 동서가 이혼을 못하고 있던 이유는 바로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결핍 때문이더군요. 그래도 전 동서가 너무 안쓰럽다고 생각했지만 남의 일에 이혼을 해라 마라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저 그런 동서를 많이 위해주고 챙겨주었죠. 진짜 너무 속상해요, 형님. 회사도 진득하게 못 다니는 사람이 무슨 와인바냐고 와인도 잘 모르면서 이거 너무 무모하다고 말려도 도통 제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애아빠가. 그러던 어느 날 동선 제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당시 또 회사를 다니다 그만뒀던 시동생은 갑자기 와인바를 차리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더래요. 와인바는 뭐 아무나 합니까? 와인도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와인바를 차린다는 건지 동서는 크게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동생은 이제부터 공부하면 된다. 어차피 손님들도 저가형 와인 먹는 사람 중엔 그렇게 전문가 없다. 하는 말을 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 시동생은 동서 몰래 기어코 일을 먼저 버려 와인바를 차렸더라고요. 형님, 저 요새 뭐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와인 클래스 다녀요. 애 아빠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라도 와인에 대해 공부 좀 하려고요. 일은 이미 벌어졌는데 그대로 망해서 돈만 날릴 수는 없잖아요. 서방님도 참 대책 없다. 일은 자기가 벌렸는데 뒷감당은 동서가 다 하게 생겼네. 하지만 시동생은 와인바를 차린 후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선 그걸 예상하고 반대했던 거였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죠. 결국 동선 시동생 대신 자기가 공부해서 와인 리스트를 만들고 안주도 개발하더군요. 게다가 인터넷 마케팅도 발로 뛰며 알아봐 홍보까지 도맡더라고요. 자기도 직장을 다니고 있던 와중에 말입니다. 결국 시동생의 와인바는 동서가 다 자리 잡게 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거봐요, 형수님. 제가 와인바 분명 잘 될 거라고 그랬죠? 근데 집사람도 형도 형수님도 아버지까지 아무도 절 안 믿어주고 말리기만 했잖아요. 서방님,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야죠. 그거 다 동서가 자리 잡게 한 거잖아요. 근데 공치사는 쏙 빼고 어떻게 다 서방님이 잘해서 된 일이냐 말하세요? 용국이 넌 평생 재수 씨한테 큰절하면서 살아. 넌 재수 씨가 있으니까 그나마 사랑구실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제발 철 좀 들어라. 아유. 그렇게 와인반 빠르게 안정을 찾았는데요. 아무런 공도 없던 시동생은 오히려 자기가 동서에게까지 우쭐대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해 저도 남편도 시동생에게 대놓고 무안을 줬었죠. 집안에선 유일하게 시모만이 시동생과 마찬가지로 동서의 노력에 대한 얘긴 쏙 빼고 시동생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거봐 다들. 우리 용국이도 한다면 하는 앤 거 똑똑히 봤지? 저놈이 하기 뭐래. 다 우리 둘째가 한 건데. 둘째야, 내가 항상 고맙다. 저런 한심한 녀석 안 버리고 데리고 살아줘서. 하지만 그런 자신에게 핀잔을 주던 시아버지 말 앞에서 시모는 입을 꾹 다물고 눈만 흘길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시모가 제게 약간의 시집살이 빼곤 딱히 크게 잘못한 건 없었는데 동서를 아끼다 보니 저도 시모를 별로 좋아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한마디 하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나 남편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항상 시아버지께서 먼저 나서 주셨으니 딱히 나설 일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왜 다 모이라고 한 거냐, 둘째야. 맞아, 여보. 나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대체 무슨 일이야? 시간이 흘러 시동생이 와인바를 차린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식구들은 동서의 부탁에 모두 시댁에 모였어요. 심지어 동서가 왜 모두를 부른 건지 시동생조차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동선 어리둥절해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여주더군요. 이게 뭐냐? 용국이 너 대체 밖에서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아버지, 그게요. 보신 대로세요, 아버님. 이 사람 감히 절 두고 몇 달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밥상까지 다 차려서 떠먹여준 그 와인바 손님이랑요. 심지어 그 여자도 유부녀라네요. 여보, 당신이 대체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이 사진들은 다 뭐고? 뭐긴 뭐야? 당신 낌새가 하도 수상해서 내가 뒷조사 좀 해봤다. 왜?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겠지? 그 술집 여자 출신이라던 상가녀 남편이 어깨 출신이라며? 내가 그 여자 남편까지 찾아가서 이미 다 폭로하고 왔어. 여기 오기 직전에. 화가 잔뜩 났던데? 어디 홍구멍 한번 시원하게 놔봐. 아, 그리고 당연히 나한테 이혼당하는 거 알지? 그건 시동생이 와인바 손님이었던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증거 사진들이었어요. 당연히 모든 식구들이 다 경악했었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시동생이 그 동서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답니까? 시동생은 큰일 났다 싶었는지 납작 엎드려 동서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용서는커녕 그런 시동생의 따귀를 짝 하고 날려버렸죠. 여보, 왜 아파? 난 몇 년을 당신한테 고통받고 살았는데 고작 이 한 대가 아파?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 쓰레기야. 내가 사고만 치는 당신을 평생 얼마나 봐주고 참아줬는데 감히 날 배신해? 넌 평생 우리 딸 얼굴도 못 보고 살 줄 알아. 너 같은 아빤 차라리 우리 예지한테 없는 게 100번 나으니까. 둘째 너 아무리 얘가 잘못 좀 했기로써니 감히 얘 뺨을 때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저놈이 처맞을 짓을 했는데 어디서 이럴 때까지 편을 들려고 해? 박용구, 이 버러지 같은 자식. 어떻게 네가 애미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넌 내 인생의 수치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오늘 어디 푸닥거리 한번 단단히 해보자. 어, 아버지, 아버지. 심지어 그 와중에도 시모는 시동생을 감싸려고 들더군요. 하지만 그런 시모의 입을 틀어막은 시아버진 그때부터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시동생을 참교육하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엔 호통은 자주 쳤어도 점잖은 분이었는데 인내심의 한계가 오셨던 거죠. 시아버진 손이고 발이고 가리지 않고 시동생을 혼쭐 내며 울부짖으셨어요. 내가 진짜 작은 애미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 어? 애미가 너한테,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었는데. 애미 아니었으면 진즉부터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았을 놈이 감히 애미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해? 내가 진즉 널 이렇게 후드려 패서라도 사람을 만들어야 했다. 형, 도와줘. 나 진짜 이러다가 죽겠어. 형수님. 우리가 왜 아버님을 말려요? 마음 같아선 저도 지금 아버님을 오히려 거들고 싶은데요. 진짜 서방님은 사람도 아니에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동서한테 이럴 수가 없다고요. 너무 아팠는지 시동생은 저와 남편에게까지 애원하더군요. 시모가 시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어림도 없었거든요. 물론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말릴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동생을 한껏 참교육한 시아버진 동서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사과하셨어요. 미안하구나, 둘째야.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마음 같아선 저놈을 영영 호적에서 파버리고 너하고만 가족으로 살고 싶다만 네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될 일일 게야.
이젠 저딴 놈 신경 쓰지 말고 예지랑 둘이 잘 살거라.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뜯어낼 것들 다 뜯어가고 변호사 비용도 내가 다 내주마. 이후 시동생은 계속 동서에게 싹싹 빈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선 뒤도 안 돌아보고 조카와 함께 친정으로 향해버렸죠. 나중에 안 사실인데 끝까지 거절하려던 동서에게 시아버진 조카를 잘 키워달라며 따로 돈도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에게 들어보니 시동생은 상간녀의 남편에게도 제대로 응징당했다고 해요. 그 여자 남편이 그 인간 와인바에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놨대요. 그리고 그 인간도 묵사발을 내버려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울며 불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쩌라는 건지 꼴 좋다고 해준 그냥 끊어버렸지만요. 신고도 못하겠대요. 뒷세계 출신인 그 남자가 어떤 보복을 할지 무서워서요.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날뛰더니만 쓴맛 한번 제대로 본 거죠. 시동생의 와인바가 있던 동네 근처엔 동서의 친구들도 몇 명 살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시동생의 와인바에 대한 악소문을 인터넷에 다 퍼뜨려 버렸다네요. 때문에 시동생이 퇴원하고 난 뒤 와인바의 매출은 나날이 줄어만 갔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 있죠? 그 상간녀는 시동생과 당장 헤어졌지만 자신의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한 뒤 역시나 버림받았다더군요. 그리고 시동생 또한 끝내 이혼을 막지 못했고 당연히 조카인 동서가 데려가게 됐습니다. 그 인간이 결혼 생활하면서 까먹은 돈이며 백수로 지낸 날이며 아주 가관이었던 거 아시죠, 형님? 게다가 그 와인바 차릴 때 제 공도 엄청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재산 분할도 일시불로 받기로 한 양육비도 아주 기똥차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걸로 우리 예지도 잘 키우고 엄마도 잘 모시고 살려고요. 잘 됐다, 동서. 그래도 우리 앞으로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난 동서가 여전히 너무 좋은데. 당연하죠, 형님. 그런 쓰레기 때문에 왜 제가 친언니 같은 형님이랑 인연을 끊어야 돼요. 전 아버님이랑도 우리 예지 보여드리면서 한 번씩 연락하고 지낼 거예요. 솔직히 어머님은 좀 싫어서 연락 안 드릴 거지만요. 동서는 시동생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야무지게 받아내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도 확실히 받은 뒤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시동생과 상간녀는 물론 상간녀의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토해내야 했고요. 그리고 시동생의 와인바 또한 얼마 못 가 끝내 폐업하고 말았어요. 결국 빚만 남은 시동생은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를 그렇게 예뻐했던 시아버지가 시동생을 받아주셨겠습니까? 시모가 시동생을 집으로 불렀다지만 시댁의 대장은 시아버지였거든요. 시동생에게 엄청 화가 나셨던 시아버진 시동생을 당장 내쫓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사실을 시모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됐죠. 아주 기가 막히고 황당한 전화를요.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용국인 너희가 좀 데리고 있어라. 네? 귓구멍이 막혔어? 아니 너까지 나 무시하냐? 용국이 지금 짐 들려서 너희 집으로 보냈으니까 니들이 좀 데리고 살라고. 아니 어머님 그걸 왜 저희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저희 집에 방도 없어요. 방 3개 중에 한 개는 저랑 남편이 쓰고 나머지 우리 애들이 하나씩 쓰고 있는데 서방님 아니 도련님 줄 방이 어딨어요. 설사 있다고 해도 전 싫어요. 시어머니가 까라면 까는 거지. 며느리 주제에 무슨 말대꾸를 그렇게 해. 너 아직도 작은 애미 편드는 게냐? 이제 네 가족은 네 시동생이야. 형수로서 시동생을 좀 챙길 줄도 알아야지. 이혼당하고 애도 뺏기고 가게도 망하고 네 시동생이 얼마나 불쌍해. 너 마음 곱게 써라. 그래야 나중에 네 애들도 복 받을 수 있는 거야. 어머님, 며느리가 무슨 어머님 부하인 줄 아세요? 제 남편도 분명 싫다고 할 거고요. 저도 동서랑 같은 여자로서 도련님을 용서하기 힘들다고요. 아유, 몰라, 몰라. 너 불쌍한 우리 아들 쫓아내기만 해봐. 내가 너도 당장 이혼시킬 줄 알아.
너 어차피 남동생도 둘이나 있잖니. 우리 용국이도 너보다 한 살 어리니까 네 동생이다 생각하고 친누나처럼 잘 대해줘. 알았어? 종국이도 지동생 못 쫓아내게 네가 중간에서 잘 설득하고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게 며느리 도리인 거야. 진짜 말이 안 통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들 대하듯 해달라 이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시모는 제게 전화해 다짜고짜 시동생을 데리고 살라고 말하더군요. 제 남편에게 말하면 당연히 거절할 것 같으니 시모는 만만한 며느리인 저에게 일부러 전화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전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와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게 이혼 얘기까지 운운하던 시모에게 화가 나 저도 오기로 알겠다고 대답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어머니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노망이라도 나신 거 아니야?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래? 어머니를 안 보고 사는 한이 있어도 난 당연히 당신이 먼저야. 걱정하지 마 여보. 용국이 그 뻔뻔한 자식 오자마자 바로 쫓아낼 테니까. 아니, 사람이 그래도 입 밖으로 뱉은 말은 지켜야지. 아무리 오기로 말했다고 해도 어쨌든 내가 도련님을 동생 대하듯 데리고 있겠다고 했잖아. 한번 그래보지 뭐. 뭐? 괜찮겠어 당신? 못할 게 뭐야. 내가 아주 똑똑히 보여줄 거야. 내 동생들이 왜 나한테 꼼짝도 못하는지, 진짜 누나처럼 대해준다는 게 어떤 건지. 어머님이랑 도련님 둘 다 날 우습게 본 모양인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도가 넘었던 시모와 평소에도 뒤통수를 몇 대 콱 때려주고 싶었던 시동생에게 저는 이참에 확실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늘 제 편이었던 남편은 무조건 제 말에 따를 테니 뭐든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저희 엄마한테 연락 받으셨죠? 앞으로 잘 지내봐요. 형, 역시 평소엔 날 싫어하는 것 같아도 힘들 때 날 외면하지 않아줄 줄 알았어. 역시 형제밖에 없다니까. 형수님, 우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고요. 간은 좀 센 게 좋아요. 저녁에 무조건 반주도 해야 되거든요. 장 볼 때 참고해 주세요. 도련님, 어디 건방지게 형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네? 네? 형수님, 지금 저한테 건방지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엄연히 윗사람이고 나이도 많은데 당연히 도련님이 건방진 거죠. 어머님이 도련님을 제 동생들 대하듯이 해달라고 해서 그러는 중인데 왜 싫어요? 난 어머니 말 고지고대로 듣는 중이니까 싫으면 나가던가요. 시동생은 저희 집에 오자마자 냅다 명령조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더군요.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었죠. 동서에게 싹싹 빌던 처량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시동생은 본래의 철면피로 완전히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평소엔 저와 그렇게 자주 부딪힐 일이 없어서 잘 몰랐건만 시동생은 절 완전히 물러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시동생에게 속으로 이를 갈며 두 눈을 부릅 떴어요. 아주 오랜만에 제 아내 누나 버전을 시동생에게 확실히 꺼내 보인 거죠. 그런 제 낯선 태도에 시동생은 당황을 금치 못하더군요. 그래도 갈 곳이 없던 시동생은 꺼림직한 표정으로 우선 저희 집에 계속 머물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동생에게 본격적으로 본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 어디서 자? 애들 방 하나 비워놨어? 뭐? 우리가 왜 너 때문에 애들 방을 빼앗아야 돼? 그럼 나 거실에서 자? 아, 좀 불편한데? 야,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거 아니냐? 거실은 가족끼리 다 같이 시간 보내는 공간인데 그런 귀한 곳을 너처럼 가정의 소중함도 모르는 놈한테 왜 주냐? 넌 저기 베란다 가서 자. 거기 야전 침대 하나 펴줄 테니까. 뭐? 형, 진짜 이럴 거야? 지금 아직 날 추운 거 몰라? 나 입 돌아가. 형수님, 이거 형수님이 시킨 거죠? 맞죠?
네, 제가 시켰어요, 도련님. 마누라고 애구 다 배신한 도련님한테 베란다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죠. 그래도 시동생이라고 제가 좀 봐주고 있는 걸 다행으로 하세요. 진짜 제 동생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존댓말도 안 써주고 아예 저 창문 밖에 대롱대롱 매달아 놨을 테니까. 이건 남편이 먼저 제안한 거긴 한데요. 우린 아직 많이 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동생을 베란다에서 재웠습니다. 집 안보다 춥긴 했겠지만 솔직히 저희 집 난방이 워낙 잘 돼요. 두껍게 껴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못 잘 것도 없었죠. 당연히 시동생은 울상이 되었겠지만요. 또 전 아무것도 안 하고 뭐든 날로 먹으려던 시동생을 확실하게 부려먹었어요. 형수님, 저는 왜 밥 안 주세요? 어제 제가 시킨 설거지 안 하셨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몰라요? 음식이야 못 믿어오니 안 시킨다지만 당연히 뒷정리 노련님이 하는 게 맞죠. 식비도 생활비도 안 내, 몸으로도 안 떼어. 그런 사람한테 제가 왜 힘들여한 밥을 내줘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치사하게 왜 밥을 안 줘요? 정 배고프면 저기 과자나 하나 드세요. 대신 화장실 청소부터 한 뒤에요. 그게 과자값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먹은 설거지 말끔하게 다 해놓고 후드랑 가스레인지 청소도 싹 다 해놓으면 내일은 밥 드릴게요. 진짜 더럽고 치사하게 이러기에요? 도련님, 제가 원래 동생들이 시건방지게 대드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또 저한테 그런 말본새 보이면 그땐 저 손 나갑니다. 알았어요? 아, 집안 며느리가 시동생한테 손을 어떻게 올릴 건데요? 진짜 내가 그래도 형수라고 봐주고 있으니까 사람을 물러보나. 아, 형수님, 아파요. 야, 박용구, 내가 분명 시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했다. 어?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감히 확 그냥. 다음번엔 저쪽 기대기도 찢어지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처신해. 알았어? 잘한다, 여보. 더 뜯어버려, 더. 저놈 정신 좀 확 차리게. 그리고 시동생이 선을 넘으며 건방지게 굴었던 어느 날엔 바로 귀때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과거 제 동생에게 했던 것처럼요. 시동생은 힘으로 제 손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래봬도 가뜩이나 다른 여자들보다 힘이 셌던 전 그동안의 육아 살림으로 힘이 더욱 단련된 뒤였어요. 마르고 약했던 시동생은 당연히 그런 절 이기지 못했죠. 제 그런 모습을 처음 봤던 남편은 많이 놀라긴 했지만 멋지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더군요. 워낙 온순한 성격이었던 남편은 학창 시절에나 시동생을 몇 번 쥐어박아 봤지. 그 뒤론 소리는 지를지언정 그렇게 힘으로 교육해줄 생각은 못 해봤다고 하더군요. 나도 동생들 다 커선 이런 적 없어. 나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야. 근데 도련님 하는 행동이 너무 버릇없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게 한 번쯤은 필요할 것 같더라고. 어차피 어머님도 나한테 친누나처럼 대해주라고 했잖아. 그 뒤 시동생은 울상이 되어 제가 시키는 화장실 청소, 집 청소, 빨래, 설거지 그 모든 것을 다 도맡아야 했습니다. 제가 밥값을 못 벌어오겠으면 몸으로라도 때워라. 안 그러면 쌀 한 톨도 안 내어주겠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요즘 숙박비가 하루에 얼만데 그 정도 값어치를 하려면 1분 1초도 쉴 시간이 없다면서요. 또 저는 어느 주말엔 대놓고 시동생 앞에서 동서와 통화를 하며 시동생 앞담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서. 아, 우리 집에 와 있는 철면피 박용국 씨? 지금 앞에 있어. 사람이 어쩜 저렇게 염치가 없나 몰라. 싫다는데도 꾸역꾸역 남의 집에 기어들어와서 생활비도 한 푼 안 내. 마흔 된 남자가 이름 구할 생각도 않고 탱자탱자 놀기만 해. 나 개인적으로 배우자 두고 바람 피우는 것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려니까 영 고역이 따로 없어. 저도요, 재수 씨. 아니, 이젠 재수 씨가 아니지. 주연 씨. 저도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돌아가시겠어요.
그럼 옆에 있던 남편도 시동생을 대놓고 노려보며 맞장구를 쳤죠. 시동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선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고요. 시아버진 시동생과 시모의 일로 제게 많이 미안해 하셨는데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한 뒤 제 남편을 통해 이런 얘기를 전해드릴 때마다 박장대소를 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놈 거기서 인생교육 한번 제대로 받는구나. 아주 통쾌하다. 그래도 애미야 미안하구나. 못난 아들 녀석 때문에 너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해서. 하지만 시모는 달랐습니다. 시동생이 울며 전화로 하소연을 한 모양인지 어느 날엔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 마구 역성을 내더라고요. 너 마구 우리 아들 귀 잡아당기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다며? 너 왜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니? 우리 집이 우스워? 우습긴요. 어머님이 동생처럼 대해달라기에 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 동생들, 특히 제 첫째 동생, 저한테 진짜 호되게 혼나면서 자랐어요. 제 눈도 못 쳐다봤다니까요. 그 결과 지금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고 한 번 안 치고 자기 가정도 잘 꾸리고 살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도련님은 저 같은 누나가 없어서 여태 저렇게 처리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나로서 확실히 교육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아이고, 뒷모가. 이게 아주 시애미를 가지고 노는구만. 어머니, 지금 우리 집사람이 용국이 그놈 맨몸으로 안 쫓아내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지금 피곤하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시모를 돌려보냈습니다. 거의 쫓겨나듯 돌아가는 시모를 보며 뒤에서 시동생은 울상을 짓고 있었죠. 그로부터 얼마 뒤의 일이었는데요. 그날 시동생은 베란다에서 무려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아시죠, 여러분? 요즘 실내 흡연 문제가 빌라나 아파트에서 얼마나 심각한지요. 게다가 저희 집엔 애들도 있는데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지금 집에 애들도 있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안 꺼요? 형수님, 이건 기호식품인데 이런 거 가지고까지도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애들도 다 이런 냄새도 맡으면서 커야 나중에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요. 아, 형수님, 지금 저 쳤어요? 이건 친 게 아니고요.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제 동생들도 제 걷어차기 한 방 맞으면 새 사람이 됐었다니까요. 말 안 듣는 망나니한테 매가약이죠. 안 그래요? 나 이렇겐 진짜 못 살아요. 여기서 이렇게 서럽게 사느니 차라리 나가서 고시원에라도 사는 게 낫겠어요. 그날 전 과거 둘째에게 시전해줬었던 걷어차기를 시동생의 허벅지에 시원하게 날려줬습니다. 여자가 너무 과격하고 드세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시모가 시동생을 동생 대하듯 해달라고 했으니 어쩌겠어요? 시동생을 정말 제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제대로 참교육해 줄 수밖에요. 그러자 시동생은 잠시 얼이 빠져 있더니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얼마 안 되는 짐을 싸서 정말 저희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왜요? 친남매처럼 저랑 계속 여기서 사시죠? 벌써 가시게요? 고작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형수님 같은 누나 필요 없어요. 무슨 저런 드센 여자가 다 있어? 뭐라고요?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야, 박용구. 너네가 확실히 말하는데 넌 평생 재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아. 괜히 재수 씨 같은 피해자 또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번에 우리 집사람한테 동생 교육시키는 법 아주 잘 보고 배웠으니까 너 또 한 번 사고 치고 다니면 이번엔 나한테 제대로 혼쭐 날 줄 알아. 알았어? 시동생은 저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던 시동생의 뒤에 대고 단단히 으름장을 놨죠. 그 뒤로 은근슬쩍 저에게 발차기 좀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던데 그날 하필 제 첫째 동생 내와 막내가 저희 집에 놀러 와 있었거든요.
동생들은 시동생과 일을 남편에게 전해 듣곤 마냥 웃지 못하더라고요. 매영, 그거 진짜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진짜 아파요, 누나 발차기. 우린 진짜 누나 덕분에 탈선 한번 제대로 안 해본 게 아니라 못 해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 동생들의 말에 올케와 전 둘이서 깔깔대고 웃었답니다. 그리고 박장대소한 건 시동생이 울며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들은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죠. 방법이 좀 무식하긴 했지만 제발 그런 방법 덕분이라도 도련님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맨날 속상해 하시는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그러게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제발 더는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네요. 그래도 형님이 그동안 그 인간 때문에 속 많이 썩었던 제 몫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 너무 통쾌해요. 감사해요. 그 뒤 시동생은 정말 싼 고시원에 들어가 지내게 됐는데 그 고시원비마저도 시모가 따로 가지고 있던 돈으로 내준 거라더군요. 시아버진 잘했다며 제게 면목없어 하셨는데요. 시모는 마지막까지도 제게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따끔한 말을 건넸어요. 어머님, 호랑이는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고 낭떠러지에서도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런 부모 호랑이의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그래도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는 부모의 사랑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걸 텐데 어머님은 도련님을 위해 어떤 인내의 고통을 견디셨어요? 뭐? 무조건적으로 감싸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어머님의 그런 태도가 도련님을 그런 한심한 사람으로 만든 거라고요. 너, 너 지금 어디서 건방지게? 너 진짜 이혼당하고 싶어? 이런 일로 저한테 이혼하자 갈 사람이면 전 매달리지 않고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지 어머님이 왈가왈부하실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어머님께 계속 버릇없게 굴고 싶진 않았지만 어머님은 딱 부러지게 나가지 않으면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저를 우습게 여기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시당하며 사는 건 저희 부모님께 불효인 것 같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집으로 큰아들마저 이혼시키고 싶으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전 어머니보단 제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저 당분간 그냥 집에 안 오겠습니다. 저랑 집사람을 이혼시킨다는 말을 자기 기분대로 내뱉는 어머니에게 정말 너무 실망했어요. 종국이 너 말 한 번 잘했다. 앞으로 이 집에 올 필요 없어. 내가 니들이 보고 싶으면 찾아가거나 밖에서 보자고 하마. 당신의 애미한테 시어머니 대접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부터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찍소리도 말고 조용히 지내. 내 앞에서 또 용국이 얘기 꺼냈단 봐. 하루 이혼 도장 찍는 거야. 시모는 그런 제게 또다시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더군요. 하지만 시모는 저뿐 아니라 남편과 시아버지에게까지 크게 면박을 받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약 2달쯤 전의 일이었네요. 지금 시모는 진짜 시아버지께 이혼당할까봐 시동생 얘긴 꺼내지도 못하고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로 시아버지만 밖에서 한 번씩 뵙고 있는데요. 아직도 시모에게 화가 나 있던 시아버진 그런 시모의 근황을 전해주며 혀를 끌끌 차셨죠. 또 지금 시동생은 시아버지 눈치를 본 시모가 고시원비마저 대주지 못하자 드디어 다시 일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 지금은 기숙형 공장에 들어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젠 동서와 시모라는 믿는 구석이 사라졌으니 아마 일을 바로 그만두지 못할 것 같아요. 제발 이번 기회에 시동생이 정신을 차리길 저도 남편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형님, 저 얼마 전에 예지랑 아버님 뵙고 왔는데 아버님이 다음엔 형님네랑 그냥 다 같이 보자시네요. 우리야 좋지. 그럼 다음엔 좀 멀리 다녀올까? 산이나 바다 같은 데로. 착한 동서는 조카를 데리고 한 번씩 시아버지만 만나 뵙고 있어요. 물론 저와도 여전히 언니 동생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결국 이기적으로 굴었던 시모와 시동생만이 가족들에게 외면당한 모양새가 된 거죠.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와해된 건 안타깝지만 집안이 바른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선 꼭 거쳐가야 할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모에 대한 제 서운함이 녹는 날이 언제 올지, 시동생이 정신을 차리는 날 또한 오긴 할진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가족으로서 언젠간 시댁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인연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의 삶엔 복이 들어올 리가 없는 법이더라고요.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동서를 버린 시동생처럼 말이죠. 여러분께선 부디 제 시동생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꼭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은 항상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